경기도의 흐린 하늘 아래 낮은 건물들이 즐비한 동두천의 작은 골목에서 양세찬은 큰 꿈을 안고 자랐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처도 안고 자랐다. 38세의 나이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의 무대에 섰을 때 그는 밝게 웃었지만 그 반짝이는 눈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고 긴 조용한 밤에 자신과 마주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작은 마을에 꿈꾸는 소년에서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코미디언으로 성장하기까지 긴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은 눈물과 마음의 고통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양세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2013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날일 것입니다. 진단은 궁극적으로 심각하지 않았고 성공적으로 치료되었지만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명성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연예계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있던 낮 동안 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성장하던 그의 경력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무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객들이 여전히 그를 기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통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였는데 10년 넘게 열심히 일해서 쌓아 올린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양세찬에게 또 다른 슬픔은 그가 배우로서 활동하던 초기에 아버지 양상재를 잃은 일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아들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말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기 질환 진단을 받자 바쁜 일정에 쫓기는 세찬은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형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가족 앞에서 울지는 않지만 혼자 있는 밤에는 자신이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게다가 양세찬은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의 슬픔을 안고 있기도 하다. 형이자 유명 코미디언인 양세형의 그늘에서 자란 세찬은 종종 비교되곤 했지만 두 형제는 항상 가까운 사이였다. 그는 나이가 많은 외모 때문에 형으로 오해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재밌는 일화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그가 형을 알아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아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늘 신선하고 재밌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한 한국 연예계에서 세찬은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세찬의 경력은 웃음을 가져다 주기 위한 끈기, 재능,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긴 이야기입니다. 그는 2003년 트리플 악셀과 유원회라는 그룹에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2008년에 솔로 앨범 온리 원을 발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수 생활은 그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앨범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는 자신의 재능이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미디로 전향하기로 한 결정은 전환점이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코미디 경력은 SBS의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코미디 스타일, 빠른 즉흥 연기, 독특한 목소리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8년 SBS 연예대상에서 코미디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그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수상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것이었다. 하지만 길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코미디 빅리그와 같은 쇼에서 자신의 세그먼트가 편집되거나 완전히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이진호와 함께 새로운 코미디 코너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한 후 자신의 파트가 방송에서 전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는 스튜디오에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기대에 부응할 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양세찬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인 런닝맨의 정식 멤버가 되면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전소민과 함께 출연한 그의 모습은 드라마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MC 셉셉이라는 별명과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스타일로 청중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세로이의 머리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김종국에게 놀림을 받았을 때나 독특한 아이디어로 스튜디오 전체를 웃게 만든 때와 같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가지면서 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시절에도 그는 여전히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런닝맨의 한 회가 기대했던 만큼의 시청률을 얻지 못했을 때 그는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을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아무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던 때였습니다. 런닝맨 외에도 그는 공허한 동거, 배틀트립, 우리 결혼했어요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미디언, MC, 게이머로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톱스타 유배기에서 택시 운전사 역을 맡아 카메오 역할을 맡아 연기력을 보여주었지만 항상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한 번은 장면을 망쳐 택시 요금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나오기도 했다. 그런 작은 실패가 텔레비전에서 농담으로 나오더라도 그는 자신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새로운 기회에 직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새로운 압박감도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회복을 위해 선수 생활을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는 빨리 복귀했지만 그 기간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보낸 나날들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보냈습니다. 그는 돌아왔을 때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무대에 오르는 모든 순간을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로 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코미디 빅리그에서 새로운 코미디를 선보이며 돌아온 그는 기대했던 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의 끈기를 증명하고 있다. 그는 모든 실패는 교훈이며 모든 울음은 압박감을 해소하고 계속 전진하는 방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양세찬은 항상 기쁨과 소통을 가져다주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청중을 웃게 만들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농담과 행동에서 진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런닝맨에 합류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지만 그는 항상 더 높은 목표를 세운다. 그것은 청중이 웃음뿐만 아니라 친밀함으로도 기억하는 코미디 아이콘이 되는 것이다. 그는 MC, 배우, 심지어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런닝맨의 한 에피소드에서 그는 자신의 쇼를 진행하는 꿈을 공유하며 흔치 않은 진지함으로 동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또 다른 성과는 청중과 동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관대함과 애정으로 유명한데 어려운 시기에 동생 세형에게 매달 $3,000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그들의 형제 관계가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는 큰 동기부여의 원천입니다. 그는 또한 장도연, 전소민 등 동료 배우들과도 돈독한 친분을 쌓았으며 이들은 종종 그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청중에게 자신을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니라 친구, 언제나 도움을 주는 형제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한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젊은이들이 자신을 보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는 종종 어머니 홍성란 여사를 큰 영감으로 꼽으며 어머니의 강인함과 엄격함으로부터 역경에 맞서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오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청중과 연결되는 순간으로 바꿉니다.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취하는 모든 노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유산을 남기려는 노력입니다. 양세찬은 연애에 관해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연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그는 38세이지만 아직 싱글이고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해 가상의 남편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진지한 관계를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은 그가 형세형이 좋아하는 여자와 사귀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유머러스하면서도 약간은 우울하기도 했다. 아마도 그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지와 완벽함이 중시되는 업계에서 그는 종종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그는 자연스럽고 표현력이 풍부한 여성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바쁜 일정과 업무 압박 속에서 진실한 관계를 찾는 것은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긴 하루의 촬영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런닝맨에서 아직도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농담 뒤에는 동반자를 찾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이별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함께 미래를 바랐지만 결국에는 기억만 남았을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소민 등 동료 연예인들과 열애설이 나돌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부인하며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슬픔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의 흥망성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느낌입니다. 그의 가족, 특히 어머니와 형과의 관계는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